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나 인사 안 했어. 인사 안 해요. 다시 하겠습니다. 다시 할게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 인사하는 거야? 아 잠깐만. 아 좀 알려주고 나는 처음이란 말이야. 처음이라도 원래 알았어. MC 하는 대로 따라 하는 거야. 알았어. 다시 한번. 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경자년을 맞아서 자플래닛에서 새롭게 준비한 야심찬 코너입니다. 구도가 보시면은 딱 익숙한 구도가 아니죠. 저희가 원래 이렇게 두 컷만 딱 나오는데 그렇죠. 오늘 새로운 게스트도 딱 모셨습니다. 자기소개 한번 해주시죠. 아 네. 제가 이런 전문적인 카메라 앞에 서는 거는 처음이어가지고 아 네 저길 봐야 되는 거네요. 앵글부터 못 찾고 있어요 지금. 네 이렇게 손가락으로 지시해 주시고요. 네 긴 말 않고 그냥 잘 떠들다 가겠습니다. 아, 누구시냐고요? 아 소개. 아 저는 우리 이어진 컨설턴트님과 함께 일하고 있는 팀에 속한 김유나라고 하고요. 네 끝입니다. 네. 유나님과 함께 여진님과 함께 오늘은 좀 새로운 코너를 해보려고 합니다. 올해를 맞아서 좀 새롭게 시도해보는 그런 좀 야심찬 코너예요, 그렇죠? 올해라고 했는데 벌써 2월 2월 중순이긴 한데 저희가 이거를 굉장히 오래 준비했잖아요. 준비를 했죠. 그럼요. 여러 번 촬영도 했고. 네, 카메라도 지금 2대가 늘었습니다. 여기 1개, 2개, 3개, 4개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 원래 2대밖에 없는데.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 코너에 굉장히 이제 힘을 많이 줬다는 사활을 게 걸고 있죠. 이게 좀 잘 돼야 됩니다. 우리 둘이 안 돼가지고 유나 데리고 온 거죠. 그러니까요. 새롭게 오신 분이 있는 만큼 오늘 좀 더 파이팅 있게 한번 해보도록 파이팅 있게 하겠습니다. 근데 가봅시다. 오늘 뭐 하는 거죠, 근데? 오늘 소개해 주세요. 뭐는지 오늘요? 알잖아요. 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프로그램은요 바로 리뷰 타임입니다. 그래서 자플래닛에는 다양한 직업군과 또 다양한 리뷰들이 올라오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저희가 어떤 주제를 선정하고 그 주제에 맞는 여러 가지 리뷰들을 한번 살펴보고 얘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깔끔하죠? 깔끔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주제는 사실 제가 정했어요. 네. 네, 이번 처음 주제를 제가 정했는데 우리 직장인들 대한민국 모두가 좀 공감할 만한 내용 그런 주제로 좀 골라봤는데요. 네. 뭐 성희롱, 성추행 이런 거 우리가 워낙 많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사실은 좀 자플래닛 하면은 이제 그런 문제들이 좀 고인물 같은 그런 그렇죠. 주제들이고 한 번도 다뤄보지 않았던 그런 것들 하지만 매우 밀접한 것들. 사람들이 다 공감할 만한 그런 내용들을 좀 준비를 그렇죠. 앞으로 하겠다 이런 네. 말씀인 거죠? 네, 그래서 오늘 고른 주제는 바로 카톡. 카카오톡, 카톡. 카카오톡 어떻게 보면 이제 메신저와 관련된 내용인데 그렇죠. 이 메신저와 관련돼서 리뷰들이 좀 상당히 많이 올라오고 있죠. 아 지금 저한테 말 거는 거죠? 네. 제 생각보다는 엄청 많고 또 그 리뷰 안에 있는 더 위험한 단어들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위험한 단어들. 예, 그건 이따가 네. 네,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유나님이 그 위험한 단어 전문가예요. 그래요? 우리 회사에서 그 위험한 단어들을 가장 많이 보는 분 중에 한 분이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저희가 또 모신 것도 그렇죠. 있으니까 네. 오늘 다양한 시도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리뷰 타임 첫 번째 시간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그러면 저희가 이제 카톡에 관해서 저희 첫 번째 시간을 가질 거잖아요. 네. 일단은 제가 가지고 있는 리뷰부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사 규모가 작다 보니까 자체 프로그램이나 자체 메신저가 없어서 직원들끼리 카카오톡으로 대화하고 이메일도 그냥 개인 이메일 사용. 작은 회사라 어쩔 수 없다곤 하지만 공과 사의 경계가 너무 없어서 불편하다. 또 업무 커뮤니케이션을 거의 카톡으로 처리함. 업무에 필요한 정보를 취합할 때도 타 부서 사람과 카톡으로 진행을 하니까 제대로 된 정보 전달이 안 됨. 이라고 리뷰가 좀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이제 그 회사를 다니시는 분들은 따로 메신저를 또 쓰기도 하잖아요, 근데. 뭐 사내 메신저를 쓰는 회사들이 많죠. 네. 대부분. 그리고 이제 좀 규모가 있는 회사들이라든지 아니면 보안을 조금 이렇게 신경을 쓰는 회사들이라고 한다면 카톡으로 이렇게 일하는 거를 권장하진 않아요. 네. 이게 보안을 지킬 수가 없잖아요. 뭐 회사 기밀이 막 카톡으로 PC 카톡으로 그쵸, 다 그쵸. 빠져나갈 수도 있고 이러니까 보통은 이제 다 사내 메신저를 쓰도록 하죠. 그러니까 저희 회사도 다 사내 메신저 쓰고 있어요. 아, 그래요? 네. 그 자플래닛은 어떤 거 보통 쓰나요? 자플래닛은 이제 슬랙이라는 슬랙. 아마 IT 회사들이나 뭐 스타트업 네. 이런 데 다니시는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아, 그래요? 네. 저도 여기 오기 전에 몰랐어요. SLEC? AC?
SLACK. CK. 음. 아무튼 그런 걸 쓴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플래닛에서는 카톡으로 얘기할 일은 별로 없겠네요. 업무상 뭐 얘기를 나누거나 이렇게 할 때. 그렇죠. 그리고 이제 뭐 우리 이 촬영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플래닛 직원분들이 아니라 이제 이 촬영을 전문으로 해주시는 분들이 있고 뭐 철규님도 이제 아나운서고 하니까 이제 외부에 계시는 분들하고 업무적으로 연락할 때는 카톡을 쓰죠. 그렇긴 하죠. 네. 그러니까 저랑 이 지금 카메라 뒤에 계시는 PD님이랑 그리고 우리 감독님께서 있는 단톡방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공지 같은 걸 그렇죠. 올리잖아요. 네. 촬영을 언제 하겠다 이런 걸 올리곤 하는데 저희가 이제 이런 걸 올릴 때 저도 좀 조심하는 게 이게 괜히 이게 퇴근 시간 이후로 보내면은 아씨 뭐야 이렇게 할까봐 저도 약간 조심하는 편이거든요. 실제로 근데 리뷰 같은 거를 봤을 때 좀 업무 외적으로 카톡을 하는 경우가 좀 많나 봐요. 업무 외적으로요? 그러니까 업무 시간이 끝났는데도 카톡을 업무 한다는 시간 거. 끝나고. 아, 업무 시간 외에. 많죠. 저희 회사는 별로 그렇지 않은 편인 것 같은데 이제 자플래닛에 들어온 리뷰들 네. 그리고 우리 자플래닛에 보면 그 사이트에 오픈되지 않은 형태의 리뷰, 그러니까 뭔가 약간 신고, 제보 형태의 리뷰들도 있어요. 네. 작성하신 분들은 아실 수도 있는데 그 이름이 못다한 이야기라고 하거든요. 말 그대로 이제 못다한 이야기의 내용들이 정말 많이 올라와 있어요, 지금.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좀 리뷰를 보게 되면 업무 커뮤니케이션을 거의 카톡으로 처리하고 자체 메신저가 없어서 이걸 쓴다고는 하는데 근데 아까 뭐 슬랙도 있고 예전엔 그 뭐죠? 네이톤인가요? 네이톤. 그걸로도 뭐 하고 또 하지 않았나요? 연식 나오는데. 아니, 저는 이제 파릇파릇한 계란 합판이고 여진님 세대 때는 그런 거 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이톤 많이 썼죠. 네이톤 쓰고 그 전에는 MSN. MSN. 그 윈도우 미 세대 아닙니까? 맞아요. 이렇게 초록색 동글뱅이 애들 네. 이렇게 나오는 그 MSN 썼고요. 계란 한 판 맞아요? 네? 아니 그 저는 의심스러워. 잘 모르는데. MSN을 쓰다가 네. 네이톤으로 넘어가서 네이톤을 한창 쓰다가 이제 카톡이 나오고 카톡 PC 버전이 나오면서 이제 네이톤은 저 멀리 안녕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 슬랙이나 다른 메신저도 있는데 굳이 카톡을 쓰는 이유가 그러면 뭐 돈 때문인가요? 돈 때문이에요. 사실 뭐 슬랙을 쓰거나 뭐 다른 여러 형태의 그런 메신저들이 있어요. 네. 비즈니스용 메신저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쓰려면 회사가 돈을 지불을 해야 돼요. 비용을 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 내기 싫어서 그런 그쵸? 거잖아요. 이거. 근데 이제 카카오톡은 무료잖아요. 네. 그리고 우리나라 대부분의 국민들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는 대부분의 국민들이 사용을 하니까 그냥 뭐 회사에 누가 입사하면은 그냥 단톡방 끌어들이고 그러면서 이제 굉장히 편안하게 이렇게 쓰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좀 카톡이 보통은 우리가 좀 일상 대화를 한다거나 친구나 아니면은 뭐 다른 뭐 지인들하고 얘기를 할 때 보통 쓰는 건데 이게 업무랑 좀 겹치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제 그 일상생활에 지장을 좀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렇죠. 뭐 알람 카톡 막 100개, 200개 막 안 읽은 표시되고 이런 거 있으면 이제 짜증 나는 거지. 그러니까 좀 규모가 좀 작은 데 같은 경우에는 회사 아예 단톡방을 한 뭐 5, 60명 그러니까. 뭐 아니면 3, 40명 이렇게 된 단톡방을 파고 거기에 이제 막 어떤 걸 다 어. 보고하고 이런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막 이게 막 알림이 막 200개씩, 300개씩 쌓이는 건 뭐 순식간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뭐 친구끼리 단톡방에서 얘기할 때도 뭐 300 플러스 이러면 안 읽잖아요. 안 읽잖아. 내일로 안 읽- 넘어가요. 그냥 이제 딱 눌러서 읽음으로 처리 딱 이런 거 누르고 이제 바로 넘어가곤 하는데 이게 뭐 일적인 거다 보니까 안 읽을 수도 없고. 안 읽으면 혼난다는 리뷰도 되게 많이 들어요. 아 그래요? 네. 그냥 무조건 뭐 읽고 대답을 해야 된다 이런 거. 일이 안 없어지면 혼나거나 아니면은 일이 없어졌는데 거기에 대한 뭔가 답변을 하지 않으면 이제 그 뭐 가장 높으신 곳에 계신 분들 말고 네. 그 중간 관리자들. 그분을 이제 수호하시는 그 네. 분들이 너는 이걸 왜 답변을 안 하니 이러면서 다시 개인톡으로 이렇게 옆구리를 맞는 그쵸. 그런 경우들이 생기죠. 원래 그 군대에서도 병장보다는 일병이 제일 무서워. 바로 위에. 중간에 있는 사람이나 아니면 맞선임이 무섭죠. 근데 이게 지금 작은 회사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잖아요. 네. 물론 이제 이거는 비용과 연결되는 문제라 이제 자금이 넉넉지 못한 회사들한테는 100번 양보해서 뭐 그럴 수 있다 치는데 제가 이제 그
대기업들, 대기업 계열사,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작은 회사, 스타트업들보다 자본이 있는 회사에서도 이게 좀 빈번하게 아, 업무용으로 쓰고 있대요. 제가 오늘 또 오전에 따끈따끈하게 이제 들은 이야기인데. 아, 그래요? 또 위험한 리뷰가 하나 있나요? 아, 리뷰는 아니고 네. 이제 실제 업무 진짜요? 담당하시는 실무자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메인은 아닌데 이제 자본이 넉넉한 회사들 보통 이제 대기업이라고 하죠. 거기는 이제 돈도 있겠다 해서 이제 내부적으로 시켜요. 막 개발자한테 시키고 기획자 시켜갖고 이제 우리 사내 메신저를 자체 개발하는 거지. 네, 만들어라 하는데 이게 이제 위에서는 원하는 기능이 이제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빨리 만들어라 이거죠. 왜냐면 이제 만들어가지고 우리는 우리 회사 자체에 이런 메신저 쓴다. 뭐 남의 회사 돈 내고 우리 이런 건 안 한다. 이제 자생이 된다. 이런 의미로 이제 하는데 이게 이제 개발하는 과정에서 자꾸 이제 뭐가 날아가는 거예요. 이런 기능들 날아가고 왜냐면 빨리 초기 스펙보다 굉장히 이제 축소돼서 그렇죠. 결과물이 나오는 거지. 그래서 이게 어쨌든 뭐 만들어지긴 하는데 이 속된 말로 이제 개판이다 이거예요. 기능은 예를 들어 이제 기능은 있어요. 네. 클릭을 해. 네. 클릭이 안 먹거나 자꾸 막 오류가 떠요. 그치. 그럼 이제 우리는 빨리 막 자료 왔다 갔다 해야 되고 이제 뭐 메시지 보내고 확인하고 해야 되는데 이 뭐 눌렀다만 하면 막 오류창 뜨고 막 이러니까 그러면 그냥 카톡 쓰는 거지. 네, 그래서 진짜로 그냥 카톡으로 돌아온대요. 그러니까 적어도 실무자 선에서는. 그래서 그 얘기를 들으니까 역시 돈이 문제가 아닌 것 카카오가 같다. 너무 잘 만들었나 봐. 네. 카카오가 잘못했네요. 너무 이제 편의성이 높아지다 보니까 너무 잘 만드셨어. 네, 편의성이 높아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금 이제 얘기를 하신 게 뭐 중소기업이나 뭐 기업이 작은 규모뿐만 아니라 뭐 대기업 그리고 더 큰 규모의 회사들까지 네. 이게 전부 좀 공통적으로 안고 있는 문제다라고 얘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아까 잠깐 그 철규님이 얘기하셨던 것처럼 이게 업무 시간 외에도 이제 너무 빈번하게 네. 이렇게 오는 것도 되게 큰 문제로 우리 리뷰에서는 좀 보이고 있어요. 그런 리뷰가 지금 다음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네, 읽어보세요. 네. 자, 다음 리뷰를 보시면요. 퇴근하면 카톡, 전화 좀 하지 마세요. 그리고 주말에 잦은 연락, 또 사장이 출근 전, 아침, 퇴근 후, 저녁, 심야, 주말 상관없이 업무 전달 사항이 있으면 카톡 문자를 한다라고 리뷰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업무 시간에만 카톡이 오고 가면은 그래도 뭐 그럴 수 있다. 편하니까. 네. 근데 이제 업무 시간을 넘어서서 업무를 요구하는 카톡들이 오기 시작하면은 난 퇴근을 한 게 아니게 돼버리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제 친구 중에서는 이제 휴대폰을 2개 쓰는 친구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는 회사용, 하나는 찐 내 폰. 그 개인용 이렇게 해가지고 그 어느 날 이제 저녁 퇴근한 다음에 저랑 이제 뭐 한잔 하려고 딱 만났는데 휴대폰을 딱 꺼내놓는 거예요. 근데 이게 휴대폰이 2개야. 그래서 야 이건 뭐냐? 새로 샀어 이러니까 아니라고 이거 업무용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그거 회사가 해주는 거예요? 자기가 그냥? 자기가 너무 이제 이거 구분하고 싶으니까. 왜냐면 그 친구가 한번 그 술을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실수했구나. 단톡방을 잘못 올렸어요. 아이고. 그래서 보통 요새 그런 것도 있잖아요. 단톡방이 이제 배경화면을 설정하니까 이 방이 아니야 막 이거. 여기는 쓰면 안 돼 뭐 이런 네, 거를 해놨는데 근데 그거를 해놨는데도 이제 실수를 올린 거지.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그러면 안 되겠다 해서 이제 사비로 그걸 마련을 했다 하더라고요.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리자면 네. 저희 팀 막내가 어느 날 밤 한 10시 반? 10시 45분쯤에 갑자기 뭔가 카톡 메시지 보내는 거예요. 단톡방에 뭔가 있고 딱 봤더니 무슨 요즘에 이게 주소, 지도 이런 거 다 네. 공유가 되잖아요. 그 주소 링크가 이렇게 하나가 올라와 있는 거예요. 그것만 똑 왔어. 그것만 딱 온 거예요. 뭐 회사 단톡방에? 앞뒤 말 없이 그것만 딱 왔길래 뭔가 봤더니 웬 술집 주소인 거야. 그러니까 이제 자기 친구한테 여기로 와라라고 보내야 되는 거를 이제 우리 카톡방에 잘못 보낸 거지. 그래서 우리가 장난으로 지금 가면 되니 막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생각해봐요. 이게 그냥 어디 음식점 주소니까 망정이지. 그러니까. 회사 욕이었어. 그러니까. 그 다른 링크일 수도 있잖아요. 다른 장소의 링크. 위험하신 분이 표정이 이미 약간 이게 드립을 치고 싶어서 이분 막 광대가 지금, 막 수룩하시네. 위험한 키워드를 다루는 분이라 네. 세상을 되게 빨리 알게 됐어. 그래요? 어두운 모습들을 너무 많이 알고 있어요. 이분은. 밤 시간이었으니까요.
막 그럴 수 있죠. 네. 아무튼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회사와 관계된 거나 아니면은 개인의 은밀한 사생활이거나 이런 게 올라서 봐요. 그러면 이게 아니면은 문제가 내가 된다고요. 뭐 박철규 부장 때문에 졸라 짱나 막 음. 이랬는데 그걸 박철규한테 보내고 막 이런 거지. 나 그것도 봤어 인터넷에서 박철규 진짜 짱나 이렇게 해서 이게 뭔가 하니까 이걸로 육행시 해봐가지고 저도 왔어요. 그런 것들이 진짜 이렇게 실수가 빈번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은근히 이런 것 때문에 음. 카톡 하는데도 이게 좀 신경 써서 봐야 되고 그렇지. 이 단톡방이 맞나 이런 것도 어. 확인을 해야 되고 그렇다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래서 이게 아예 그냥 처음부터 분리를 좀 하고 분리를 해야 돼요. 다른 그냥 업무용 메신저를 좀 쓰고 이랬으면 그러니까. 좋겠는데 그러지 않은 이제 분들이 많으니까 이런 리뷰들이 계속해서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럼 이어서 좀 다른 리뷰들도 한번 볼게요. 카톡 단톡방에서 모든 걸 실시간으로 보고해야 한다. 업무 때문에 관공서에 가는 것조차 동선에 보고해야 한다. 카톡으로 보고하는 것도 필요한데 대표의 감정 배설도 받아줘야 하니까 더 필요하다. 카톡 지옥, 주말에 돌리는 카톡, 업무가 끝나고 올리는 카톡. 그리고 대답 안 한다고 뭐라 하는 카톡. 진짜 투지폰을 다시 사용하고 싶게 만드는 거. 이게 이제 제 친구 같은 케이스입니다. 그렇지. 대표가 있는 카톡방은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읽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윗선에서 전화가 옵니다. 퇴근 이후 주말 휴가가 다 필요 없어요. 무조건 대표가 얘기하면 바로 읽음 숫자 없애야 해요. 이게 이제 여수님이 좀 전에 그렇죠. 얘기한 거죠. 아까 얘기한 그런 거였죠. 그러니까 명백한 개인 자유 침해죠. 사실 맞아요. 이 개인 자유 침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게 요즘 세상에 가능한지 이해가 안 됩니다. 겪어보니 비참합니다라고 리뷰를 남겨주셨고요. 또 카톡 지옥, 밤낮 주말 휴가 상관없이 쌓이는 업무 카톡에 노이로제가 걸린 카톡방이랑 알림 수가 정말 상상 초월이라서 개인 카톡이 묻힘, 폰을 회사에 내준격. 그러니까 이게 대부분 리뷰들이 좀 비슷하죠.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렇죠. 음. 이게 어떤 그 인간 군상이 있나봐. 그렇게 쓰시는 그 분들이 좀 있는가 봐요. 이게 이러다 보니까 내가 출근을 하지 않아도 이미 회사에 그러니까, 매여 있는 거지. 매여 있고 퇴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난 아직 내 영혼이 회사에 있고. 보이지 않는 끈에 이렇게 딱 묶여가지고. 그러니까 어떤 케이스는 이제 새벽에도 갑자기 카톡이 막 이렇게 울리길래 이게 보니까 이제 그 회사 사장님이 이거를 새벽에 자다가 꿈속에서 뭔가를 느끼셨나요? 그런 분들 있어. 새벽 4시에 맞아. 이거를 다 키워드만 이렇게 올라오는 거야. 띵띵띵띵띵 이렇게 올라오는데 그치. 그 키워드를 거의 메모장처럼 회사 단톡방을 이용하셔서 이렇게 쓰신다더라고요. 아니 그러면 개인한테 보낼 수 있잖아. 그러니까요. 카톡은 자기한테 메시지를 보낼 수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편리한 기능이 그러니까. 있는데 왜 그걸 회사 단톡방에 넣는 역시 카카오가 일을 잘해. 잘 만들었어. 그럼요. 카카오는 좋은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잘못했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네? 아니요. 아니 너무 잘 너무 만들었다 잘 그랬지. 만들었다, 제가 잘못 들었나 봐요. 네. 알겠습니다. 평소에 좀 이상한- 불만이 많은가 봐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게 우리도 갑자기 뭐 자기 직전이라든지 아니면 뭐 아침에 샤워하다가 불현듯 뭔가 좋은 생각이 아이디어가 그렇죠, 떠오를 그렇죠. 때 있잖아요. 그럼 이제 저 같은 경우도 제 거에다 적어놓거든요. 제 카톡 창에다가 맞아. 내 거에다가. 근데 왜 굳이 단톡방에 하실까? 이런 아이디어를 보고 그런 걸 원하는 거야. 이게 역시 사장님입니다. 이 새벽 시간까지. 역시 사장님 불철주야 우리 회사를 위해서 저희도 힘쓰겠습니다. 이런 걸 중간 관리자들이 이렇게 한다고. 그렇지 어르신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하지. 그러면 그 밑에 있는 분들은 이제 역시 동감합니다. 고민한단 말이야. 고민한단 말이야. 이 순간에 지금이 새벽 4시 반인데 내가 이때 대답을 하면은 앞으로도 계속 이 시간에 뭔가 보낼 것 같고 그렇다고 대답을 안 하면 씹는 것 같고 그러니까 막상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아침 일찍 이렇게 6시 반, 7시, 6시 50분, 7시 이럴 때 지금 봤습니다 막 이러면서 역시 오늘 뭐 출근하면 뭐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눈치 보면서 하는 거죠. 그분 왠지 평소 일어나는 시간보다 더 일찍 메시지 일어나서 아마 그분은 대기 타고 새벽 있었을지 4시 반까지 안 자고 있었을 수도 있어. 힘들어요. 잠이 안 오지 이제 그러면. 그리고 이제 회사를 지금 가서 회사를 간 다음에 업무 중에도 지금 받는 스트레스가 그치. 이게 모든 걸 실시간으로 보고해야 한다라고 지금 나와 있는 리뷰가 있잖아요. 동선 보고하고 심지어 정말 심각한 경우에는 화장실 가는 순서도 정해주고 화장실 가는 순서대로 간다고 카톡을 보내야 되는 것도 네? 있대요. 그래요? 난 이거 훈련병 때 이걸 안 해봤는데 그 전우조라고 알아요? 그 이렇게 내가 어떻게 알아? 전우조라고 해가지고 그 PD님은 아시잖아요, 그렇죠? 그 감독님도 아실 거고
그 훈련병 때 이렇게 3명이서 같이 이제 화장실 가야 돼요. 왜냐면 혼자 가면은 좀 이렇게 뭐 사고 칠 수도 있어서 마음이 안 좋거나 이러면은 그럴 수 있으니까. 그래서 화장실을 꼭 이렇게 전우적으로 가야 돼요. 이제 그런 것처럼 회사에서 내가 개인적인 생리 현상을 보는데도 보고를 한다 그러면 그러면은 뭐 똥 좀 오래 싸면 뭐라 하나? 뭐라 한대요. 뭐라 한대. 왜 왜 안 30분 들어오냐고. 안 오냐고. 뭐 이렇게 병원에 가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걸로? 아니 근데 왜 그렇게 근무지 이탈을 오래 하냐 이거지. 그러니까 근데 이거 관공서 가는 거는 사실 업무의 연장이잖아요. 이런 걸 가지고도 뭐 이게 보고한다 그러면 그냥 기본적으로 직원에 대한 신뢰가 없는 거예요. 관공서 갔다가 돌아올 거를 아는데 이제 안 돌아올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거나 중간에 새길로 빠진다거나 아니면 얘가 관공서를 이렇게 의도적으로 천천히 간다거나 회사에 늦게 들어오기 위해 오늘 날이 좋다. 커피 괜히 한잔 멀리 돌아서 할까? 이렇게 가고. 아니면은 그거를 감시하는 분들은 그때 예전에 PD님이 얘기도 하셨지만 본인이 그랬거나 주니어 시절에 내가 그랬기 때문에 쟤도 그럴 얘들도 것이다. 이럴 것이다 이런 식으로. 근데 이게 리뷰를 보니까 업무 지시가 빈번한 거는 너무 이제 애교 같고 애교야. 이게 애교. 조금 더 이제 문제가 되는 점은 카톡이 좀 쉽잖아요. 그렇죠. 보내는 것도 쉽고 막 치는 것도 너무 일상화되어 있다 보니까 업무 지시 외에 좀 말을 예쁘게 하지 않으시는 분들의 맞아요. 리뷰도 지금 많이 있어요. 보면은. 보면 카톡이 어떤 그 커뮤니케이션의 채널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성희롱성 멘트 아니면 뭐 욕설, 폭언 이런 것들이 카톡에서 나타나는 거지. 뭐 반말은 뭐 기본이고. 말하기도 입 아프고요. 뭐 야 이런 것도 있고 이제 뭐 야라고 하는 그래요? 거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높으신 분이 낮은 이제 직원들한테 하긴 하는데 보면은 저도 보면서도 뜨악하는데 그런 리뷰들이 좀 더 추가로 있나 봐요. 예 있네요. 지금 옆에서 이제 못다한 이야기라고 지금 못 본 리뷰들에 대해서 보고 계시는데 와 정말 장난 아니네요.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뭐 카톡이 언급된 못다한 이야기에 언급된 이런 리뷰들을 보면 같이 언급되는 키워드들을 좀 보면 감옥, 지옥, 압박, 강요, 갑질, 수치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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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론 이제 이게 성적인 게 아닐 수도 있겠지만 거의 80%는 성적이라는 말이 같이 동반되고 있어요. 수치심이라는 단어에 보면요. 그래서 뭐 카톡으로 언어 폭력이 너무 많다. 네. 뭐 이런 것도 있고 심지어 카톡으로 퇴사 통보를 하는 에? 그런 경우도 있다고 지금 나오고 있어요. 아니 무슨 알바도 문자로 통보하면 카톡으로 그것도 뭐라는 내일부터 와중에. 나오지 마. 막 이렇게 그러니까, 되는 거죠.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너무하네. 아니 근데 나는 이거 보면 그렇게 카톡으로 뭐 언어 폭력이라든지 아니면 뭐 해고라든지 이런 거 하는 분들이 조금 똑똑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게 다 문서상. 다 남잖아. 좀- 그래서 여기 또 보면은 자기가 해놓고 좀 약간 캥겼나 봐요. 다음날에 캥겨. 직원들 그 증거로 쓸까봐 개인 카톡을 검사한다는 리뷰도 방금 봤어요. 개인정보 침해야. 그러니까요. 아니 이게 카톡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나눠보면 업무 시간 뭐에도 그렇고 업무 시간 외적으로도 그렇고 그리고 뭐 개인 뭐 카톡까지 검사를 한다 그러면 이게 명백한 좀 사생활 침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이게 일할 때는 일을 확실히 하고 쉴 때는 쉬고 이런 거를 보장을 해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러지 못하니까 지금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이 분들 리뷰가 좀 약간 올라오고 있어요. 약간 예전의 마인드. 그러니까 지금은 정말 뭐 4차 산업혁명 막 이런 거 해가지고 노동 시간을 오래 투입하지 않더라도 굉장히 높은 부가가치를 만들 수 있는 시대가 됐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옛날에 약간 그런 그 뭐라 그러지 제조업 기반의 마인드 많이 오랫동안 만들면 많은 물건이 나오고 많이 팔아서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들에서 좀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너가 퇴근을 했지만 계속 일에 집중해. 너 퇴근을 했지만 계속 일을 많이 해라는 그것이 좀 바람직한 근로자의 태도 아니냐라는 이런 것들이 좀 아직도 많이 남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일과 생활을 같이 가야 된다. 그렇죠. 라떼인지 밸런스가 홀스. 라떼는 말이야. 집에 가서 가족 같은 회사 이런 거 가족. 여전히 외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띄어쓰기를 잘해서 그런 말인 거죠? 네. 그렇죠. 가족 같은 회사.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 국회에서도 이런 게 법안이 좀 올라오기로 했잖아요. 근데 아직 통과가 안 되고 그냥 법안만 올라와 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직장인 분들이면 이제 많이들 들어보셨을 텐데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은 시행 중이고 거기 안에도 이런 카톡이나 SNS 메신저와 관련된 내용도 사례로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그 이후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저도 확신할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정부도 그런 어떤 행위에 대해서는 이제 잘못된 것이다라고 이제 명명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제 이런 경우가 많이 있다라고 하면 적극적으로 꼭 신고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네. 자플래닛에도 지금 이런 거 관련해서 뭐 한 달에 뭐 지금 수십 건씩 막 들어온다면서요? 그렇죠. 뭐 많을 때는 뭐 130건, 150건씩 이렇게 들어오는데 그 와중에 더 되게 재밌는 리뷰를 봤어요. 네. 우리 보통 그 카톡 지금 괴롭힘이 이렇게 위에 계시는 분들이 카톡을 통해서 좀 낮은 직급의 직원들한테 괴롭히는 거잖아요. 네. 되게 재밌는 게 있어요. 반대가 있나요? 반대가 있어요. 봐요. 당당하게 야너 반말 시전하거나 마음에 안 들면 사사건건 하나부터 열까지 트집 잡아서 갈구고 시시콜콜 카톡으로 일러 바치고 나중에 이유가 없으면 만들어내서 갈구는 정치질 클래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카톡으로 일러 바치는 거야. 같이 보냈어, 일하는 이렇게? 마음에 안 드는 애를 일러 바치는 거지. 그러니까 약간 마음의 소리처럼. 그러니까 위아래의 문제뿐만 아니라 이 동료와의 문제도 사실은 뭐 동료라고 다 착한 사람이라는 보장은 없으니까 그런 일들이 생기네요. 그러니까 이게 직장 내 커뮤니케이션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들을 오늘 좀 이 카톡 지옥이라는 그쵸. 주제 아래서 좀 다뤄봤는데 굉장히 좀 뭔가 공감이 가면서도 한편으로는 좀 마음이 좀 아프고 네. 좀 그런 리뷰들을 읽어봤습니다. 이렇게 좀 저희가 준비한 리뷰 말고도 이게 못다한 이야기라고 해서 실제로 자플래닛에서 올라가진 않았지만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릴 만한 것들을 앞으로도 좀 여러 가지를 보여드릴 네. 예정이고요. 그렇죠. 다른 주제로 또 이야기를 앞으로 계속 할 거잖아요. 네. 혹시 이제 좀 이런 주제가 올라오면 좋겠다, 아니면 나는 이런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고 싶다, 이런 게 있으시다면 또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또 그 주제 참고해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생각보다 정말 무궁무진한 형태와 내용의 리뷰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상상 그 이상. 네, 여러분들이 던져주시는 주제 정말 엔간한 건 다 커버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요. 많이 댓글로 달아주시면 위험 감사하겠습니다. 키워드 전문가의 네. 요청이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마무리를 또 그냥 하기 좀 그러니까 한마디씩 해보죠. 오늘 주제에 대해서 여진님과 그리고 유나님께서 각자 딱 한마디로 마무리를 하신다면, 예정이 없던 걸 막 네. 읽으시고 여진님부터 딱 한마디로 얘기해보시죠. 한마디로 우리 대표님들께 꽤 너무 감사해져요. 이런 거 읽을 때마다. 마지막에 이제 사실 그렇죠. 검사를 가야 되니까. 그럼요. 다 보시니까요. 네. 근데 저희는 정말로 업무 시간 이후에 연락을 한다거나 아니면 뭐 주말에 연락을 한다거나 이런 게 진짜 없거든요. 그러니까 한 줄로 좀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우리 이렇게 세 분의 경영진이 있는데 네. 줄여서 부르는 말이 있거든요. 김땡땡님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말이 있는데 감사합니다. 네. 유나님은? 고맙습니다. 이렇게 얹어가나? 아무튼 제가 마무리를 딱 한마디 하자면 사장님들 그리고 고위직에 그리고 높은 곳에 계시는 분들은 좀 이런 거 하지 마세요 라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렇죠. 네. 이런 것들 아랫분들이나 그 동료분들 안 하면 힘들어하니까. 우리처럼 그냥 일개 직장인들도 되게 대표님들한테 감사하다고 하잖아요. 이것만 안 그래서 해줘도. 자플래닛 오늘 리뷰 타임 첫 번째 시간 이렇게 마무리를 했고요. 저희는 또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주제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